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가 떼아닌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의 국내 재고가 둔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일제히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지지자들은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에도 한바탕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전일 조 회장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다음 달 잇따라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2018년까지 4년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오늘도 매일경제신문 훑어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는 주요 기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한 장에 700원에서 2만 원까지 무슨 제품일까요? 바로 마스크입니다. 이 700원에서 2만 원까지 큰 가격 차가 있는데 바로 마스크 대란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 동이 나기 시작하자 이 한국 차 생산이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까지도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소식인데요. 의기양양한 샌더스 다 함께 백악관을 가자. 바이론 대세론이 흔들거리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결과 지연, 또 발표 지연이 되면서 민주당 괜찮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한진칼 이 이사회가 이제 주총이 열리는데 이 박빙의 경영권 대결 속에서 이 국민연금 소액지주가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된다는 소식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코스닥 10곳이 상장 폐지 경고 등이 켜졌는데 이 4분기 실적 곧 발표가 되죠. 달려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다양한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가 없어서 못 사고 또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합니다. 헤드라인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한 장 700원에서 2만 원까지. 이건 요즘의 마스크 가격입니다. 그만큼 변동폭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야말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는 대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네, 기사 내용 보시면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가 때 아닌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마스크 품절 대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이 낳은 대표적인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사정이 아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판매량이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장님, 이 국내 마스크 유통 질서가 붕괴가 됐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질서한 유통시장 현상까지 불러왔는데요. 이 이창진 앵커가 이야기했던 대로 700원에서 2만 원까지 그만큼 기능의 차이가 있다면 맞는 이야기겠는데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700원에서 2만 원까지 엄청난 가격 차가 발생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이 무질서한 유통 시장의 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마스크 지금 권장되고 있는 것이 KF94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터, 걸러낼 수 있는 비율 자체가 한 94% 되는 거. 좀 숨쉬기가 곤란한 분들은 80%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 시중에서 우리가 이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 미세먼지용으로 쓰여지던 이 마스크의 가격은 대체적으로 700~800원. 우리 매일경제가 아주 현장 취재를 잘했는데 현장에서 생산되던 가격이 한 200~300원 정도거든요. 네. 그렇다면 유통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포함하더라도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해서 700~800원이면 적정한 가격. 많아야 9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또 기능이 더 있다면 더 이제 비싼 가격에 팔릴 수도 있는데 이것이 수요가 폭증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제주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중국으로 가는 소화물 양 자체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중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이 마스크를 보내주는 현상 때문인데 그만큼 실제로 이 수요 자체가 급증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산 공장에서 가격을 올린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이때 한몫 잡아보자라고 하는 투기 세력인데 똑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천차만별의 가격, 중국의 이른바 우리 보따리 장수라고 하죠. 다이공이 많이 사가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정말 이때 한몫 보자라고 하는 투기 세력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KF94 마스크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일주일 전에 동네 약국에서 네. 3,000원에 하나당 샀거든요. 지금 5,000원이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스크 가격이 급하게 올라가자 뭐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픈마켓과 정부들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요? 네, 오픈마켓에서는 또 두 가지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직접 구매를 해서 이건 현금으로 오픈마켓 운영 측에서 이제 사서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안정된 이제 가격으로 또 유통 질서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일부 이제 개인 셀러들은 유통 단계에서 비싼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정말 2만 원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또 취하고 있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 측에서 경고를 줍니다. 이렇게 판매해서는 안 돼. 정상 가격으로 돌아가라. 만약에 이것을 계속해서 어길 경우에는 판매 중단, 더 이상 오픈마켓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고요. 정부의 조치가 더 무섭습니다. 이 검색을 제한하는 오픈마켓의 그런 조치도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바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갑니다. 매점 매석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바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이제 매점 매석을 하게 되면 사재기를 하게 되면은 생산하는 쪽에서 적발한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거. 이건 또 유통 관계자들도 포함되는 이야기니까 반드시 엄벌의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 중국산 부품이 동나자 이제 백기를 들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 얘기입니다. 한국 자동차 생산이 10일 이상 멈출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 내용을 통해서 좀 자세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자동차의 전선 뭉치인 와이어링 하네스의 국내 재고가 동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일제히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인 와이어링 하네스가 이제 공급이 되지 않자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우한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곳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요지인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경제다라는 것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것인데요. 중국의 우한, 중국에서도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1,200~1,300만의 바로 우한이거든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말 그대로 중국에서 각광받는 도시입니다.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편리한 교통.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특히 자동차 공업, 현지의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있는 국내 부품 주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바로 이곳 우한에 이 부품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기서 생산된 부품이 전 세계적으로 현대자동차, 우리 국내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공이 될 만큼 이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뭐 혈관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생산해낸다고 할까요? 그런 바로 중요한 곳인데 이곳이 멈추게 되면 전 세계의 자동차 공장이 멈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곳인데 이곳 말고도 산동성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춘제를 연장해서 중국 정부에서 이 공장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모이면 이게 감염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문을 닫아라. 이게 이제 10일까지인데 10일 이후에도 이게 계속 연장되면 상당한 차질을 또 빚게 되는 것이죠. 지금 기사에서도 자동차 부품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품이 그러면 뭔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혈관입니다. 네. 이게 자동차 보면 중요 부품들이 있어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그 다음에 뭐 축, 이렇게 또 자동차의 각종 샤시, 또 전자제품. 근데 이것을 연결하려면 뭐냐?
와이어, 전선이 필요합니다. 바로 전선의 뭉치, 연결 부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걸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고난도의 기술을 또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부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이게 멈추고 나면 그 피해는 막대해지는 거죠. 왜? 혈관이 없으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결국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전자장비가 작동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는데요. 바로 이 부품이 부족하게 되면 자동차 산업의 특성이 있죠. 부품 하나가 없어도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이 부품의 기술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데 두 가지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으로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차들이 계속 나오죠. 또 하나, 다른 동남아 시장에서 이걸 생산하고 싶은데 지금 동남아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때문에 공장이 가동 잘 안 되고 그 부품 양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메꿀 수조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중국이 막히다 보니까 국내도 생산 중단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와 그리고 국내 자동차의 이 국내 생산 중단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시장을 이야기할 때 이게 공급은 충분한데 수요가 부족하면 문제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시장 날짜는 조금 다르지만 뭐 끝난 날짜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 4, 5일간 또는 길게는 5, 6일간 이게 휴업을 하게 돼 있고 지금 한국 GM과 르노, 삼성도 뭐 특근도 이제 못 하는 것이고 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 줄 모른다.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내 자동차 생산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두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세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신면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민주당 아이오와주 코커스 당원 대회 기사를 저희가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기사 헤드라인 보시면요. 의기양양 샌더스 다 함께 백악관 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대세론을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와주의 당원 대회 분위기를 좀 나타내는 기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사 내용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지지자들은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에도 한바탕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이제 아이오와주의 코커스, 즉 당원 대회를 치렀지만 결과 발표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 결과 발표가 예정보다 이제 장시간 지연이 되면서 좀 혼선이 있었나 봐요, 소장님.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트럼프가 성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미국 민주당이 지금 아이오와 코커스 첫 번째 이제 경선 지역인데 축제처럼 치러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배종찬 소장이 또 선거 전문가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면 좋은데 또 데이터 분석 전문가이기도 하고 아마도 이 결과는 이창진 앵커가 방송 시간 내에 혹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불투명합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오전 7시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연기될지도 모르고 결과 발표도 50%만 하겠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앱 문제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문제입니다. 이걸 결과를 취합했을 때 각 취합하는 지역에서의 관계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입력을 하는데 입력 오류가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을 이 최첨단을 보여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데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미국 경선의 아이오와 코커스의 성자는 나다. 트럼프 내 자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각 또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런 이유가 아이오와 코커스가 민주당, 공화당 양쪽 다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만 집중돼 있고 현직 대통령이니까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는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 압도적인 94, 5% 되죠. 압도적인 개표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승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지연되는 결과를 보면 봐라. 민주당이 저 모양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과 발표 지연이 또 오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결과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소장님? 현장 분위기거든요. 현장 네. 분위기를 또 적극적으로 취재하는 것이 미국 언론입니다. 대체로 또 이 출구 조사 공식적인 건 아니더라도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버니 샌더스 분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또 여러 가지 뭐 스캔들, 또 추태, 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또 맹공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취약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만큼 오히려 승기를 잡고 있는 것은 버니 샌더스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
대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과 맞붙었을 때 버니 샌더스가 아이오와 코카스에서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이 지역이 진보적인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샌더스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샌더스는 우리 헤드라인 너무 잘 뽑았죠. 매일경제. 함께 가자. 왜? 이 사람이 사실 소속은 민주당이 아니라 무소속이거든요. 상당히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자, 내가 가니까 민주당도 뭐 그냥 부통령 후보 자리를 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런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미국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경선, 이 아이오와주의 코커스 당원대회 결과가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쯤에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내용 들어오는 대로 이 부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이어가 볼게요. 네,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네 번째 기사입니다. 네,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조원태 측의 지분이 33%고요. 조현아 측의 지분이 32%입니다. 수치가 말을 해주고 있죠. 그야말로 박빙이고요. 국민연금 그리고 소액 주주들을 기반으로 해서 캐스팅 보트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경영권과 관련된 기사가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7면에 실려 있습니다. 기사 내용 들여다볼게요. 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이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전일 조 회장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또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또 캐스팅 보트를 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이명희 고문과 이 조현민 전무가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가요? 네, 현 체제죠. 조원태 회장 체제를 지지하겠다. 지금 뭐 경영 리스크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진칼 이름대로 정말 칼같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명희 조현민 전무 왜 이 조원태 회장을 지지할까? 아들이니까 또 오빠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이거든요. 여기도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 조현민 전무의 경우에는 지금 현직 임원이거든요, 칼에. 그런 만큼 본인으로서야 지금 회장인 오빠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엄마인 이명희 고문인 경우에는 사실 아들과 다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 아들을 지지할까? 네. 그런데 문제는 그룹이 넘어가는 것은 원치 않는 거죠. 그건 안 되죠. 네.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나섰는데 반조원태 연합군이죠. 여기에 누가 있느냐? 바로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결을 하는 이른바 형제의 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매의 난이네요. 남매의 난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진 경영권의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6.52%를 포함해서 지금 뭐 미국의 델타항공 조원태 회장 측에 백기사가 됐고요. 카카오도 뭐 적은 지분이지만 힘이 되어줬습니다. 총 33.4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현재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분을 보겠습니다. KCGI 그리고 반도건설과 손을 잡게 되면서 뭐 조원태 회장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32.06%고요. 이명희 고문의 이제 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한진그룹과 또 반도건설이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이명희 고문도 이제 반도건설과 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일 이명희 고문과 조현민 전무가 나는 조원태 회장에게 힘을 실겠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3.45%가 지금 캐스팅 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원태 회장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소액 주주들의 표심이 지금 미지수인 상황인데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안심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절대 안심을 할 수 네. 없죠. 이게 또 우리 매일경제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 우호 지분 비율을 좀 다르게 내놓은 기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고 여기 핵심은 뭐냐? KCGI 반도건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느냐? 이전에 우리가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때는 경영권 욕심을 내진 않았었죠. 이번엔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경영권 다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정말 1%, 2% 차이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1%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인 것은 뭐냐? 말 그대로 국민연금 또 소액주주의 캐스팅 보트 이 결정권이 달리죠. 왜냐하면 거의 한 40%까지는 가야 이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핵심은 뭐냐? 이 소액 지주를 어떻게 하면 우리 편으로 국민연금도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자문 이 투자 기관이 있거든요. 이쪽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소액 주주들에게는 뭐냐면은 배당금을 갖다 우리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근 정책으로 우호지분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또 이제 본격적으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3월 주총이 경영권의 분수령이 되는 건가요, 소장님? 그렇죠. 이제 주총에서 이제 대결 구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에서 또 이사 후보를 낸다면 이 이사 후보와 조원태 회장이 대결하는 구도. 그다음 조원태 회장이 단독으로 나온다면 과연 그동안 사법적 리스크 관련해서 괜찮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될 예상인데 특히 중요한 것이 지분 40% 정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진그룹 경영권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진그룹주들이 이로 인해서 전일 또 들썩였는데 오늘 2부 이슈 진단에서 저희가 종목별로 분석을 또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매일경제신문 오늘자 22면에 위치한 기사입니다. 코스닥 10곳의 상장 폐지와 관련된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4분기 실적에 이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기사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달 잇따라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2018년까지 4년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가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는 앞으로 그렇다면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 건가요? 앞에는 이제 우리가 경영 리스크 말씀드렸죠. 이번엔 투자 리스크입니다. 이 기업들에 투자하실 땐 정말 조심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4년 연속 적자가 내면 거래 정지가 되죠. 그다음에 1년 더 추가해서 5년이 되면 적격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사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지금 대상을 보면 한 18곳 중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 5년째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 4년째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을 보면은 한 11곳 되는데 한 곳은 적격 실질 심사 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10곳 기업 정도가 이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4분기 실적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겁니다. 또 여기서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다음 달에 결과가 발표되죠. 실적이.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적자가 나면 이것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 정지된 기업도 있지만 아직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는 투자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다시 심사를 해서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그 개선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이제 따져 묻게 되는데 대표적인 기업을 보면은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인 기업이 MP그룹, S마크, 우리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거래는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4분기 실적, 내달 발표되는 실적이 그래서 매우 중요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상장 폐지 경고 등과 관련된 기사까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여기까지고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